잘 나오는군. 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그리고 땀 범벅이고요. 자, 여태까지 저는 이제 헛개상을 좀 올려줬습니다. 헛개상을. 분봉열이 좀 발생하지 말라고 나름대로 헛개상을 올려줬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네요. 물어보신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노지사양, 그 다음에 왕이 없어진다, 내볼통에. 그리고 밤꿀 뜨고 20일 방지에 이제 진드기 방지하고, 그리고 또 언제 방제를 하느냐, 그 다음에 설탕 비율, 그 다음에 개미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벌집에 붙은 왕대로 분봉하는 법, 그 다음에 말벌 트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온개포를 왜 덮어놓느냐, 한여름에 보온개포 웬 말이냐, 물론 걷어내라. 자, 이제 보온개포, 그 다음에 2층에서 월동 먹이를 만드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헛개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 그래가지고 총 몇 개인가요? 한 10가지 되는 거네. 자, 오늘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겨우 한 40분, 뭐 이짝 저짝. 입만 열었다면 40분이에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나이를 제가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7, 8가지, 9가지 정도를 이제 또 아무튼 깜빡깜빡 하는데, 오늘은 깜빡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초안을 적어 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즉흥적으로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약간 이제 영상을 찍어 놓고 나서 보면은 좀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도 뭐 이렇게 뭘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뭐 옆에 이제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일러준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누듯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목을 좀 축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꿀하고 화분하고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먹고요. 자, 일단 노지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지 사양을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노지 사양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 그래, 요런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노지 사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다가 비닐을 깔아야 되겠죠. 이제 사양물이 새나가지 않게 사양물을 붓습니다. 붓고 나서 집 있죠, 집을 한 요만하게 썰어 갖고, 대충 이제 요만하게 작두로 싹싹 썰어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뭐 뿌려주든, 이제 사양수가 이제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로 이렇게 놔주면은 이제 벌들이 와서 빠져 죽질 않습니다. 이제 날개 같은 게 이렇게 젖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날아가기 힘들고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시간이 돈이죠. 시간이 그만큼 이제 좀 단축되죠. 집으로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뭐 풀을 썰어 넣어도 좋고, 아무튼 뭐 면 같은 거를 올려놔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벌이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벌들이 이제 노지 사양을 잘 물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제 봉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 원형을 그려가지고 주위에 최소한 1km 이내에 다른 봉장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내 벌통이 30통이 있는데 여기 한 500m 정도에 한 5통 혹은 뭐 10통 미만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500m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해도 되고 뭐 해도 큰 뭐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500m 이제 전방에 근방에 그 한 300통 정도 이렇게 그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노지 사양을 하게 되면 내 벌통은 30통인데 여기는 300통이다. 여기다가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설탕물을 100을 줬는데 90은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10만 내가 먹는 거죠. 옛날 선조들 조상님들께서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 써서 개 줬다. 그쵸? 아무튼 뭐 다른 벌통 먹이를 준 거죠, 한마디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 설탕물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 벌통을 노리는 겁니다. 내 벌통의 약군들을 이제 타겟이 약군을 타겟으로 잡는 거죠. 이게 벌들이 이제 싹 도봉을 해본 다음에 요 7번째 통이 좀 약하다. 7번째 통이 수비가 별로 없고 안에 먹이도 좀 쟁여져 있다. 그럼 한 명이 정찰을 갔다 와갖고 말을 합니다. 다른 애들한테. 야, 저쪽에 7통 가니까 먹이도 많고 병졸은 별로 없어. 그래? 이러면서 또 쫓아가갖고 여럿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통을 싹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 약군들이 좀 있으면은 그걸 다 뺏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 300통을 키우는 봉장에서 이제 또 얘네들이 맛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그 뭐 도적질의 맛을 본 거죠. 굳이 힘들게 어렵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맛이 들은 거죠. 이게 300통을 키우는 봉장 내에서 약군도 있고 강군이 있죠. 약군들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군을 하시는 분이 도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안 좋은 거죠.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봉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지 사양은 주위에 최하 그 1km 이내에 자기 벌통 수보다 많은 그런 봉장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이 없어진다. 왕이 없어지는 경우는 아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면 한 50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51가지인가? 52가지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경우의 수가 많고 그 뭐 어떤 경우다 이렇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좀 힘들어요. 말하기가 힘들지만 그 경우 이제 그 벌과 사람에 대해서 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딘가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자식들이 업고 또는 자가용에 태우고 혹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벌들은 왕이 이제 엄마죠. 엄마가 아프게 되면 갖다 버립니다. 그냥 갖다 버려요. 그게 벌과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벌은 고려장을 치르고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과 사람의 법칙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없어진다. 그 이유는 그 왕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거죠. 얘네들 죽여버리든 뭐 살아있는 걸 내쫓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죠. 왕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왕이 없어지는 겁니다. 멀쩡한 왕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벌들은 산란 잘하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그 왕을 죽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왕이 체력이 약해가지고 무슨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은 그 왕대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하자가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뭐 왕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로얄제를 별로 얻어먹질 못해가지고 부실한 놈이 왕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이 왕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산란을 잘 못하니까 갱신 왕대를 달아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그 기존의 왕은 제거하고 갱신 왕대에서 태어난 그
왕이 이제 교미를 갔다 오는 와중에 교미에 실패해가지고 왕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뭐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자식 다 잘 되는 법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적인 뭐 양봉을 50년 하고 뭐 30년 하고 뭐 해외에 팍 돌아다니면서 양봉을 다 체험하고 연구하고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그 사람이 왕을 만들어도 100%다 좋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건 이제 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 만들지만 잘못된 왕이 나왔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왕을 만들어 놔야죠. 그것이 바로 사군상입니다. 사군상 비중은, 내가 예를 들어서 벌통이 10통이 있다 그러면은 한 통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뭐 내 벌이 한 30통 정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한 4마리나 5마리 정도, 한 10%에서 15% 비중으로 이렇게 사군상 마리수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왕이 없을 때 넣어주고, 그런 경우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사군상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없어지게 되면 약 20일, 25일 전후 해갖고 일벌 산란이 나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일벌 산란까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왕을 넣어줘도 왕이 그 벌통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기존에 그 일벌들이 알을 낳고 있고,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소방이라 그러죠. 소방 구멍이 하나 있다고 치면 이 일반 왕들은 아주 하나씩 정확하게 정교하게 낳습니다. 그런데 일벌들은 막 그 소방 안에 2개, 3개 혹은 5개 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여왕벌 행세를 하는 그 일벌들이 새로 여왕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이거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쟤한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공격해서 죽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벌통을 들어갔고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이 통은 빈통으로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털어놓으면 여왕벌 행세하던 그 벌들은 날지를 못합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죽고,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벌들만 이쪽에 오게 되면 이제 벌통이 없으니까 옆쪽으로 나눠서 들어가서 합류되면서 그 벌통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사군상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밤꿀 따고 20일 동안 방제를 했는데 또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꿀을 6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땄죠. 땄고 나서 그 7월 10일까지 방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2일까지 방제를 모두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이제 산란을 받습니다. 그 산란이 무엇이냐? 월동을 날 벌들이죠. 월동을 날 벌들을 그때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산란을 받을 때 방제를 하게 되면 그 산란이 약간 주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방제 처리를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9월 20일부터 9월 15일부터 산란을 받을 예정이다. 겨울벌 산란을. 그렇게 되면은 그 밑으로 20일. 그러니까 15일이니까 25일. 7월 25일부터 뭐 방제가 8월 25일부터 방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에 뭐 속살만이나 옥살산이나 뭐 아무튼 약재를 사용해서 그 월동 들어가기 전에 그 산란이 없을 때 그때 한번 딱 쳐주면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설탕 비율은 1:1 비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가을 월동 사양까지 오로지 1:1입니다. 오로지 1:1로만 사용을 합니다. 뭐 1.5:1, 2:1, 뭐 3:1 이런 식으로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탕 비율을 물어보셨으니까, 설탕 비율은 물 한 마리에 설탕 2포,
1대1입니다. 물 한 마리에 설탕 2포를 타게 되면 그 2마리 나옵니다. 2말. 그렇기 때문에 1대1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탕 물 2말에 설탕 4포 이렇게 쳐도 1대1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물 한 통 반에 한 말 반에 한 말 반에 30리터죠. 거기다가 이제 설탕 2포를 타게 되면 1.5대1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실행하고 있는 개미 방법은 요 전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벌집에 붙어있는 왕대로 분봉하는 법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요 전 영상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벌 트랩에 대해서 좀 쓰고 계신 말벌 트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말벌 트랩. 자, 말벌 트랩은 뭐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말벌 트랩을 사갖고 쓰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전멸은 안 당합니다. 그걸 쓰게 되면 전멸은 안 당하는데, 흑등 말벌이죠. 흑등 말벌에 의해서 잡혀가는 놈들은 그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단 큰 왕탱이 장수말벌이죠. 장수말벌이 와서 벌통을 습격해갖고 벌통 역봉들을 싹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죠. 앞에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그런 거는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유인제를 넣어가지고 말벌들을 그 안으로 유인시켜갖고 잡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같은 게 돼갖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온개포를 왜 덮어놓느냐. 보온개포를 이렇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 보온개포를 이렇게 덮어놨죠. 자, 보온개포를 왜 덮어놨느냐. 근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솔직히. 잘못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고, 제대로 말해도 잘못 알아들으면 또 이상하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덮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왜 보온개포를 덮어놓느냐. 덮어놓으면 왠지 좋을 것 같은 기대 때문이지. 옛날에 최양락이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개그맨 중에 개그맨인데 유머 1번지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이 카페를 자주 찾는 이유는 이곳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 때문이지.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 프로가 생각이 나네요. 어휴, 물 쩔뚝쩔뚝거려. 이 벌통이 쩔뚝쩔뚝거리면 안 됩니다. 또 그러네. 아무튼 방송을 끝내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월동 먹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2층에다가 먹이를 만드는 방법은 발상이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2층에다가 이제 먹이를 격앙판을 친 상태에서 격앙판을 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치는 게 나을까 안 치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 차단을 정확하게 잘 해주고 있다면은 격앙판을 쳐야 되겠고, 열 차단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격앙판을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개상에다가 먹이장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열 차단을 안 해주게 되면 위에가 1층, 2층이 있는데 위에가 뜨겁죠. 위에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왕벌이 위로 안 올라와. 밑에서 놀아요. 밑에는 시원하거든. 위에는 뜨겁죠. 열이 바로 이제 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이 안 올라오니까 굳이 그 교광판을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열차단을 정확하게 잘 해주고 있다면은 여왕벌이 위로 올라와서 그 알을 낳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본인이 열차단을 잘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교광판을 해주고 열차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교광판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제 사양을 해주게 되면 2층에다가 먹이장을 잘 만듭니다. 얘네들이 아주 그냥 그 봉개까지 싹 해가지고 100% 봉개까지 해가지고 먹이장을 잘 만들어요. 뭐 한 벌 세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5-6장까지는 잘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이장을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1층에 먹이장이 꽉 차게 되면 그 1층에 이제 여왕벌이 산란할 곳이 별로 없죠. 그렇게 되면 분봉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봉열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를 해가면서 먹이장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말투가 뭐 상당히 구수하다. 내 말투가 구수하셔? 나는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인 거 알죠? 뭐 제가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거의 뭐 동네에서 뒷좀 짚고 다니면서 선왕당이 아니라 당산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장기도 두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자네 어디로 가는가? 이러면 그 장에 좀 갔다 와요. 장에 뭐 하러 가는디? 그러면 나 좀 살아요. 그래? 그 대장간에 김영감한테 안부도 좀 전해주고 조심해서 갔다 오셔. 이럴 나이입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깨가 뻑뻑하구만. 자, 아무튼 그 헛개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헛개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오늘 헛개상을 다 올렸는데, 솔직히 올렸습니다, 헛개상을. 그러니까 요 개포까지 홀라당 이걸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헛개상을, 말 그대로 헛개상입니다. 그 개상통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상이라고 쳤을 때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는 소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비가 없고 가운데 격리판만 하나 딱 찔러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개포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분봉열이 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는데, 그러니까 그 분봉열이 나는 이유가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할 때, 이제 꿀벌들이 활동할 때 공간이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때 이제 그 분봉열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여왕벌이 산란할 곳이 없을 때, 이럴 때 그 분봉열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제 공간이 이제 이만큼 생기기 때문에 벌들이 이제 갔다 와서 쉴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쉴 공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 분봉열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오늘 헛개상을 다 올려줬어요. 이제 요 라인만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개상통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못 올려줬는데, 그 뭐 헛개상을 올려주는 것도 그 분봉열 방지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무튼 이제 앞으로 날씨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워질 겁니다. 더워지기 때문에 이제 벌을 더 여기서 더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봄에는 벌이 눈에 띄게 막 불어나요.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이제 여름에는 벌을 불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양 정도를 계속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현상 유지를 했다가 이제 그 9월 달이나 9월 그 중순이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10월 중순까지 이제 바짝 이제 산란을 받는 거죠. 산란을 받아갖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거에 한 10% 정도, 약 한 10% 정도에서 많으면 15% 정도, 그 정도 좀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벌을 굉장히 늘린다는 그런 늘어나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현상 유지, 어떻게 요 벌을 잘 관리해 가지고 월동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벌들이 일매에서 뭐 일주일 만에 또 한 장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또 한 장 들어가고 이렇게 증소가 막 들어가는 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증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열 차단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열 차단을 좀 잘 해주고 안에 이제 좀 이렇게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는 거. 그 다음에 먹이, 화분떡 이런 거 떨어뜨리지 않게끔 잘 이제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화분떡을 3분의 1 정도만 넣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절반 넣는 것도 아니고 하나 넣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 화분떡을 그냥 하나씩 넣어주지, 뭐 쪼잔하게 이렇게 뭐 돈 몇 푼이 나간다고 3분의 1씩 그렇게 잘라갖고 주냐, 에? 가오 떨어지게 그냥 하나씩 넣어주면 되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안 되느냐, 중요한 것은 왜 안 되냐 하면 많이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걸 빨리빨리 먹질 않아요. 한번 넣어주면은 한 열흘 정도 가까이 갑니다. 이게 3분의 1 정도 넣어줘도 열흘 혹은 일주일, 벌 세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 냄새가, 화분떡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비소충이 생겨요. 소비소충이. 이 소비소충이 밖에서 소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화분떡 자체에 소비소충 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소충이 생기게 되면 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짜증나지, 한마디로. 그나마 이제 벌 세력이 좋으면은 소비소충이 그만큼 힘을 못 씁니다. 못 쓰는데 벌도 이제 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안에 완전히 소비소충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대신 화분떡을 조금씩 조금씩 자주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떨어질만 하면 넣어주고, 떨어질만 하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소충이 덜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홍익인간들이, 우리 홍익인간 꿈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많으면은 제가 영상을 이제 자주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면은 뭐 한 열흘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요 정도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